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정말 강하다는 모습을 증명해냈는데요.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나 이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면서 미국 증시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나 엔비디아가 있었고요. 엔비디아의 상승세는 멈출 줄을 모르며 이제는 $900 선에 안착하는 흐름까지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향방인데요. 어제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살펴보시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라는 입장들이 강했었는데 결국은 오늘의 상원청문회에서는 약간의 톤을 조금 더 변화를 시키면서 다시 한번 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머지않았다라며 시장의 기대감을 한 차례 주게 됐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환호하는 모습을 가져간 가운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함께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뉴욕 증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는 동안 국내 증시의 흐름은 여전히 좀 지지부진하고 답답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국내 증시를 들여다봐야 될지 오늘도 모닝쇼에서 선제적인 전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파월 의장의 발언부터 함께 보시죠. 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7일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금리를 인하할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을 거쳐오면서 그동안 많이 낮아졌던 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치솟게 되면서 계속해서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왔던 연준인데요. 드디어 금리 인하에 대해서 파월 의장의 발언, 이 톤이 재차 확인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상원에서 이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는데요.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확신이 더 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갖기까지 머지않았는데 긴축 강도 완화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발언과 함께 좀 비교해서 보시면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근접했다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은 어제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올해 어느 시점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약간 매파적인가 이런 분석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원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 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시점 자체를 언급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시장은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환호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더불어 파월 의장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때문에 물가 하락세가 계속될지는 보장할 수 없다면서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지속 가능하게 움직인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일단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는 지표, 꾸준하게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점은 재차 확인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금리 인하의 시점에 대해서의 약간 톤 변화, 이 부분이 오늘 뉴욕 증시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는 유럽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현지 시간으로 7일 기준금리를 포함해서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통화정책이사회에서 기준금리는 연 4.5% 그리고 수신금리는 연 4%, 한기대출금리는 4.75%로 동결했다라고 밝혔는데요. ECB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무려 10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뒤 지난해 10월부터 4차례 회의에서는 모두 금리를 동결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와 유로존 사이의 금리 격차도 1%포인트로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번에 통화정책 방향 자료를 보시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경제활동이 침체된 상태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로존은 지난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었고 4분기도 역시나 정확하게 0%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면서 2분기 연속 역성장하는 기술적인 경기 침체를 정말 가까스로 피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1.5%를 제시를 했고요. 2026년에는 1.6%까지 경기가 점차 회복할 것이라는 데이터 지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22는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소비자 물가가 올해 2.3% 오를 것이라고 봤고요. 기존의 예측치가 2.7%였는데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도 2.3%대까지 0.4%포인트 정도 기존의 전망치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 방점을 둔 것인데요. 일단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에 2.8%, 2월에는 2.6% 속보치 기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물가에 대한 둔화 여부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국내 가격 압력이 여전히 높지만 이 자금 조달 여건이 제한적이고 과거 금리 인상이 수요에게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는 도움을 주고 있다라면서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좀 잡히고 있다는 점이 이번 정책회의에서 이야기가 좀 나왔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과 더불어 22의 이러한 멘트 역시나 함께 긍정적인 재료로서 작용을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함께 보시죠. 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와 같이 낮은 수준 정도로 유지되는 데이터가 이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일단 미국의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7천 건 정도로 집계가 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전주와 같은 수준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2주 연속으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0만 6천 건을 기록하게 되면서 직전주 대비해서는 8천 건 정도 소폭 뛰어오르게 됐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4주간 평균치 데이터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마지막 쪽의 데이터 지표를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 188만 8,250건 정도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주보다는 1,250건 정도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함께 더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 내일 또 발표가 되니까요. 이렇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힌트 얻어보시면서 끝까지 주말 중에 고용 지표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세 가지 데이터들 함께 살펴드렸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마감 상황 들어보겠습니다.